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래된 아파트 난리 났다. 중개소마다 집값 뒤집어졌다. 재건축 거래가 끊기고 수도권 외곽 아파트가 헐값으로 나오는 등 오래된 아파트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영끌과 갭투자, 다주택자들이 오래된 아파트를 털어내는 데다가 역전세 위험의 투자성이 낮은 것도 매수자들이 기피하는 요인입니다. 매물이 쌓이면서 재건축과 뉴타운 재개발도 인기가 크게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집값 급락 시에 어떤 아파트를 잡아야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연휴기간 상담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래된 아파트 난리 났다. 중개소마다 집값 뒤집어졌다. 지금 오래된 아파트가 또 많기도 해요. 매물 홍수, 버블, 돌아가고파. 더군다나 새 아파트가 신도시로 매물 폭탄, 제가 1000만 채 집이 남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헌 아파트들은 더 찬밥 신세가 되겠죠. 자, 왜 오래된 아파트들이 가격도 낮으면서 대폭락하느냐? 자,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먼저 오래된 아파트는 다주택자들이 주로 매도를 합니다. 다주택,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구축을 많이 매도하죠. 임대주택 사업자라든가 법인, 이 사람들도 1순위 매도가 바로 오래된 아파트예요. 거기다가 외곽이라든가 지방 이런 데는 위험하겠죠. 재건축 리모델링 비용 부담, 오래된 것들이요, 재건축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입지가 안 좋은 것들은 괜히 비용만 많이 들어가지 새 것 때도 별로 못 가니까 바로 그 부담 때문에 매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외곽하고 지방들이 주로 그렇죠. 역전세, 지금 이제 한물 좀 이렇게 안정세로 가고는 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들은 오래된 아파트, 전세가율이 급락하고, 자, 오래된 아파트가 지금 전세가율이 지금 낮아요. 공실 가능성도 커요. 세입자들이 또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새 아파트를 선호하지 오래된 아파트를 선호할 이유가 없죠. 또 내부 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원자재 값이 워낙 올라가 가지고 비용도 증가해 버렸어요. 자재 급등에 대한 부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세 번째는 투자성이 낮아요. 전세가율이 낮아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같은 6억이라도 새 아파트는 2, 3억이면 잡을 수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는 3, 4억이나 들어가요, 돈이. 전세가율이 낮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경기 인천 구축 아파트는 슬럼화 현상,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경기도 웬만한 곳들, 중심지에서 약간 벗어난 준중심지나 외곽 지역은 오래된 아파트들 나중에 슬럼화가 돼가지고 가격이 정말 바닥에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 인천 10년 정체를 할 때 구축은 아예 올라가지를 않았었어요. 과거에도 그랬죠. 그때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뛴 아파트들 보면 주로 신축이 많이 뛰었어요. 자, 단기 조정,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자, 이거 집값 하락 기간과 과정,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희망하고 또 어떤 거라고 판단합니까? 먼저 단기 조정은요, 자, 21년 말부터 22년 떨어져서 23년부터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올해부터 뛴다. 2023년. 그 다음에 경제 침체, 경제가 좀 안 좋다. 내년에나 뛴다. 2024년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 경제가 아예 위기가 터질 것 같다. 지금 세계 상황을 보면 뭐 경제 위기가 터질 것 같기도 해요. 확률은 낮지만 아직까지 25년 이후에나 올라간다. 먼저 단기 조정 23년에 뛴다. 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완전 떨어졌죠. 하지만 2023년에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금리도 떨어지고 경제도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리 반등할 것이다. 즉 부동산이 조정 후에 반등한다. 현재만 놓고 본다면 이게 맞네요. 현재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은 하반기, 겨울이 중요하죠. 자, 무슨 얘기냐? 경제 침체 2024년 이때나 올라간다. 물가 급등해서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고, 자, 2023년에도 경기가 안 좋고 내년에도 안 좋고 결국 집값은 하락한다. 최근에 올라간 것은 데드캣 바운스, 일시적 상승에 불과하다. 자, 뭔 말이냐? 경제 위기다. 2025년 이후에나 올라간다. 물가는 뛰었고
그렇게 되면 금리는 지금 올라가는데 미국이 계속 인상하고 있어요. 정말 끈적끈적하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2023년 후에 경제위기가 터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부동산이 폭락돼서 빨라야 2025년에 상승하고 아니면 2028년에나 상승하겠죠.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현재는 이게 맞는데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죠. 자, 이제 구축, 재건축, 거품, 붕괴. 구축하고 재건축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질까요? 간단하게 짚어보면 거품 가격,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많이 뛰었죠. 자, 3기 신도시와의 공급 경쟁인데 아무래도 오래된 것들은 경쟁이 안 돼요. 세 번째, 다주택자들이 주로 수도권이나 지방 외곽의 구축을 많이 갖고 있죠. 그 물량들, 싼 것부터 털어냈죠. 선호도도 낮아요. 새 걸 선호하지 누가 오래된 걸 선호하겠어요. 또 갭 차이도 커요.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크다 보니까 투자성이 떨어져요. 자, 미분양이 증가하게 돼요. 즉 미분양, 좋은 미분양도 많은데 굳이 구축을 살까? 자, 하락장에 주로 집값,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이걸 하게 되는데 하락장에는 추진 속도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더 없는 거예요. 만약 집값이 하락장으로 완벽하게 돌아서게 되면 누가 제일 많이 빠지느냐? 재건축인 거예요. 그래서 실거주도 별로 안 합니다. 새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특히 강남이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중심은 고가 아파트가 많아요. 재건축이 있다는 것은 벌써 그 일대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재건축이 선점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비싸겠죠. 나중에 새 것이 되니까.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늦게 하락한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래요. 서울 구별 뉴타운 핵심 지역. 자, 이제 집값 하락장이 오게 되면 이 뉴타운이 많이 빠지겠죠. 그런데 이제 상승장으로 전환되면 뉴타운이 가장 많이 올라가요. 자, 여기 보세요. 일일이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 서초 이쪽에는 이제 뉴타운 없고, 쭉 보시면 한남 뉴타운, 용산에 한남 뉴타운이 있고, 동작구는 흑성 뉴타운. 이런 데만 가게 되면 여러분들 대박이죠. 자, 관악구에 신림 뉴타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구에 노량진 뉴타운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시흥 뉴타운 추진이고요. 영등포구에 신길 뉴타운, 이미 지어진 것들이 많죠. 그 다음에 또 영등포 뉴타운이 생겼고, 양천구에 신정 뉴타운, 그 다음에 마포 쪽에 아현 뉴타운, 강서구는 방화 뉴타운, 그리고 서대문구는 가재울 뉴타운, 이미 다 완성이 됐죠. 종로구 도리문 뉴타운, 은평 뉴타운, 그 다음에 강북 미아 뉴타운, 성북구에 기름 뉴타운, 장위 뉴타운, 그리고 중랑구에 중화 뉴타운, 노원구는 상계 뉴타운, 동대문구가 좀 많아요. 이문, 휴경, 전농, 답심리, 용두, 신설, 청량리 다 뉴타운 또는 재개발이죠. 성동구는 왕십리 뉴타운, 그리고 송파, 거여, 마천 뉴타운, 강동구의 천호 뉴타운. 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뉴타운 재개발의 장점이 뭡니까? 자, 새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두 번째, 서울 속의 신도시예요. 규모가 커요. 세 번째, 이 각 구별로 지금 말씀드렸던 얘들이 명품이 되고 최고가가 될 확률이 높아요. 왜? 뉴타운이라고 하면 적어도 몇천 세대부터 몇만 세대가 뭉쳐 있잖아요. 또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이 됩니다. 뭐 교통이 됐든 학군이 됐든. 매머드 신규 주거타운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1000세대, 2000세대가 아니라 거의 5천 만 세대가 뭉쳐 있는 거죠. 이제 서울 구별 재건축 30년 이상 비중. 자, 서울에 어느 쪽이 재건축이 많고 어디가 좋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30년 이상 된 것들의 비중이에요. 도봉구, 노원구는 집 샀다면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51.2%, 52%예요. 다만 전세가가 낮겠죠.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송파, 강남 30%, 37%, 양천구, 목동이 신시가지가 있어서 그렇죠. 34.9%. 그 다음에 이제 20%대, 강북 27.9, 광진 27.3, 용산 21.5, 영등포 28.8, 금천 20.3, 서초 27.3.
다른 곳들은 이제 평이한데 지금 말씀드린 곳들 재건축은 상당히 속도가 빠르죠. 이제 왜냐하면 30년, 20년 차가 됐으니까. 재건축의 장점을 볼까요?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 이건 재개발하고도 같죠. 서울 속의 신도시라고 보면 돼요. 워낙 상계주국만 해도 몇만 세대가 뭉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별을 명품 최고가, 구별로 실질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들이 대장주가 많죠. 그리고 인프라가 형성됩니다. 당연히 그 대단지가 있는데 인프라, 전출, 학군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5번이에요. 기존에 최고 입지, 각 구별로 최고 입지에 꼭 재건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압구정, 그리고 송파도, 잠실, 광진도, 광장동 뭐 이런 식으로요. 노원도, 상계, 월계 이런데. 자, 이제 서울, 경기, 광역시 재건축 밀집지역, 윤정부 주택 250만 구 일기 특별법을 만든다고 했죠. 자, 그럼 어디가 많이 몰려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아야 돼요. 자, 서울, 강남 4구에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주로 재건축이 몰려 있어요. 강북은 광진, 용산, 노원, 중랑구에 많아요. 강서, 이제 강서 쪽에는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자, 경기도는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이 있고요. 자, 한강 남쪽, 과천, 광명, 수원, 용인, 안산이 재건축이 몰려 있습니다. 한강 북쪽으로는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이 많아요. 그 다음에 광역시는 어디가 많냐? 인천 쪽으로 보자면 동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부산은 수영구, 해운대, 부산진, 동래구 정도. 대구는 서구, 중구. 대전은 동구, 중구. 광주는 동구, 울산은 남구, 중구가 재건축 단지가 밀집된 곳들이에요. 폭락 후에 신고가를 찍는 곳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겨우 회복, 어떤 것들은 회복이 아예 불가능. 이렇게 구분을 해볼까요? 부동산 폭락 후 세 가지 방향. 먼저 신고가 찍는 곳, 입지는 강남, 서울, 경기도에서 핵심 지역은 무조건 신고가 찍습니다. 단지, 주로 아파트 대단지가 되겠고 재건축, 재개발. 호재는 이제 3기 신도시라든가 GTX라든가 대기업 단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보겠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은 직접적 수혜를 보니까 폭락 후에 신고가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 가요? 3기라든가 GTX, 대기업 이런데. 그다음에 폭락 후에 회복은 적어도 할 수 있는 곳들. 경기도 인천 광역시의 중심 지역들은 최하 본전 이상은 해요. 단지는 최소 500세대 이상. 그리고 직주 근접. 자, 호재 역시 3기 GTX 대기업 단지들은 간접수혜, 이번에 간접수혜를 보는 곳들도 회복은 합니다. 간접수혜라는 말은 걸어서 10분이 아니라 한 20분 거리, 그 다음에 바로 전철역이 아니라 전철역에서 한 정거장에서 두 정거장 이 정도. 자, 폭락 후 회복 불능.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곳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에요. 잊지 마세요. 수도권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지방의 대부분은 폭락 후 회복도 못할 곳들이 많아 보여요. 왜? 집이 넘쳐나니까. 단지, 자, 아파트가 아닌 것들 위험합니다. 또 주택이 아닌 것들도 위험해요.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도 위험합니다. 호재, 그냥 평범한 전철 하나 덜렁 있거나 아예 전철도 없거나 또는 서울 접근성이 멀거나 서울에서 아직 멀리 떨어졌거나 이런 것들은 회복 불능. 자, 이제 부동산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별표를 쳐볼까요? 자,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이것만 알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부동산 생리를 알아야 돼요. 부동산은 폭락을 하고 폭등을 합니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자, 부동산이 폭등의 역사입니까? 폭등락의 역사입니까? 폭락의 역사입니까?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부동산은 폭등의 역사입니다. 잊지 마세요. 집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다만 앞으로는 이제 차별화 때문에 이제 폭등의 역사는 맞지만 폭락해가지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것들은 잘 가려내야 돼요. 먼저 폭락, 폭등, 부동산 객관적 지표를 판단해서 꼭 이것은 중립적 자세로 봐야 돼요. 내가 집이 없다고 해서 폭락만을 본다든가 집이 있다고 해서 폭등만을 봐서도 안 돼요. 집값 반등 시작. 자, 폭락론보다 근거를 판단하세요. 이미 집값 반등하고는 있어요, 현재. 어떤 폭락론만 빠지지 말고 그 폭락론이 주장하는 근거가 맞는지, 일관성보다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너는 폭등 말했으니까 끝까지 폭등을 주장해야 한다. 나는 폭락을 말했으니까 끝까지 폭락을 주장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이죠, 신. 자, 아무튼 폭락 폭등의 역사지만 집값은 폭등한다는 거. 두 번째는 우상향. 이것도 알아두세요. 10년 이상 우상향. 인구 공급 문제 아무리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올라갔어요. 집을 판 사람이라든가 자본의 여유가 있거나 무주택인 사람은 꼭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제 위기가 와야만 폭락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냐? 지역마다 좀 차별화를 판단해서 차별화의 승자라면 매입에도 유리합니다. 그럼 차별화가 뭐냐? 지역 유형에 따라서 상승 기간하고 폭이 심해요. 미래에 뒤처지지 않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관건입니다. 아까 제가 차별화는 얘기해 줬잖아요. 서울을 제외한 모든 곳들은 100% 입지하라. 왜 이 말을 과감하게 하느냐면 집을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가만히 있는데 더 좋은 곳에 자꾸 생기니까 애게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입지 하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최적의 매수 타이밍, 여러분들은 2023년 현재인 10월을 봅니까? 아니면 24년 내년 겨울을 봅니까? 올 겨울 25년 1년 있다 또는 2년 있다를 봅니까? 먼저 23년 10월달 집값이 저점이고 초기 상승장, 집값이 올라간다면 지금 초기 상승장이에요. 10억짜리가 6억 5천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8억 정도로 회복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2월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겨울 비수기이고 이때 확실하게 내드게 바운스 생길 것이다. 그러면 10억짜리가 6.5억 갔다가 지금 8억인데 다시 7억으로 떨어졌을 때 나는 잡겠다. 자, 이제 25년 2월달인 사람, 이분은 집값이 이때나 바닥이다. 그리고 추가 폭락할 것이다. 10억이 6.5억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8억인데 다시 6억까지 밀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은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끝으로 부동산 침체 유형을 한번 세 가지로 보자고요. 만약에 침체,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되면 세 가지로 U자형, W자형, L자형이 있는데, 자, U자형이 회복이 더디긴 해도 침체 중에서는 제일 좋죠. 22년 전국 집값 급락 후, 자, 24년까지 하락한다. 또는 23년까지 하락한다. 23년 하락 확대 후 24년 상반기나 뛴다. 즉 여기는 하나같이 24년 이후에 뛴다는 얘기예요. U자형, 지역별 차별화, 타이밍은 내년 초다. W자형은 23년 반등했네요. 자, 24년 하락. 그러니까 올해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 25년 이후에나 상승하니까 이때 잡아라. 집값 반등 후 하락폭이 확대된다. 주로 폭락론자들이 WDB 많아요. 그 다음에 장기 하락 볼까요? W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이 W자로 떨어져야 돼요. L자 볼까요? 제일 안 좋은 거죠. 22년 급락 후에 23년 회복하는가 싶더니 그냥 이대로 쭉 5년에서 20년간 그냥 가는 거야. 일본 잃어버린 30년 하듯이 우리나라도 5년에서 20년 하락. L자의 조건은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처럼 완전 붕괴돼 버려야 돼요. L자는 우리나라 경제 붕괴, W자는 세계 경제 위기, U자는 경제 침체에서 회복. 자, 이제 망원경으로 이게 구축 아파트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 이 구축 아파트가 좋다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좋지 않다고 판단합니까?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오래된 아파트가 찬밥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입지가 떨어지는 곳의 새 아파트들은 가격이 비싸서 폭락 위험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